한국에너지공단의 출시 예정인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공개되었다고 하죠. 사실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의 경우 많이 팔린 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는 니로를 능가하는 리터당 20.1km라는 상당한 연비와 상반기에 소나타 DM8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괜찮은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기대하던 차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시 전의 출시 일정이라든지 주요 사양, 가격 등에 대해 간단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출시 일정을 한번 보죠. 사실 소나타 DM8 1.6 터보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공개될 당시 하이브리드 모델은 6월, 1.6 터보 모델은 7월쯤에 출시할 예정이란 말이 있었죠. 소나타 DM8 출시 당시부터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시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직 현대차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일부 매체를 통해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모델의 출시 일정이 한 달에서 두 달씩 뒤로 밀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밀린 이유에 대해서는 베뉴 출시 때문이란 말도 있고 초기 출고 지연으로 인한 출고 대기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는 7월 중순 이후에서 8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다음으로 주요 사양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연비겠죠. 공개된 연비를 보면 일단 16인치 휠 기준 도심주행 연비는 리터당 20km, 고속주행 연비는 20.1km로 20.1km의 복합 연비를 보여줍니다. 17인치 휠의 경우 도심 19.0, 고속도로 19.1km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9.1km라고 하죠. 중형 세단에서 리터당 20km가 넘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6인치 휠 기준 리터당 18km, 17인치 휠은 17.4km였죠. 신형으로 오면서 1.7km에서 2.1km 정도 연비가 상승했습니다. 경쟁 모델들의 연비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국산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보면 K5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가 최대 18km, 말리브 하이브리드가 17.1km입니다. 거기에 배기량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캠리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최대 17.5km,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18.9km입니다.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의 경우 16인치 휠은 물론 17인치 휠 기준 연비로 따져봐도 국산 경쟁 모델은 물론 일본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연비 좋은 차의 대명사인 준준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보다도 높은 연비를 보여주죠. 사실상 국내에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도요타의 프리우스나 아이오닉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연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엔진의 출력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존 뉴라이즈에 탑재된 엔진의 경우 156마력에 19.3토크를 발휘했던 것에 비해 DM8 하이브리드의 경우 152마력 19.2토크로 4마력 0.1토크 정도 출력 감소가 약간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 체감될 정도의 출력 감소라고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공차 중량이 이전 모델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운전 상황에서 전기 모터의 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시 출력 감소가 느껴질 것 같진 않네요. 만약 모터 출력이 개선되었다면 실제 주행에 있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변속기가 자동 6단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아마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를 탑재하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좀 단수를 늘린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공차 중량이 많이 가벼워졌죠.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의 16인치 모델 공차 중량은 1495kg로 기존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16인치 모델이 1585kg 정도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90kg가 줄어든 셈입니다. 아마 3세대 플랫폼 덕분이겠죠. 같은 3세대 플랫폼을 장착하고 나온 DM8 가솔린의 경우 뉴라이즈에서 DM8로 넘어오면서 50kg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무게가 더 많이 줄었죠. 아마도 신형의 경우 3세대 플랫폼을 탑재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로 인한 무게 증가 부분을 꽤 개선한 것 같네요. 어쨌든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의 경우 말리브나 K5, 어코드, 캠리 등의 경쟁 차량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가벼운 공차 중량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연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전기 모터의 개입을 통해 연비라든지 주행에 있어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엔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조라든지 전기 모터의 출력 배터리 용량이 중요하겠죠. 우선 물론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 자체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 같네요. 변속기라든지 여전히 도심 주행 연비보다 고속 주행 연비가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기존 현대기아의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지 혹은 개선한 듯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가 경쟁 차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온 이상 더 이상 병렬형이냐 즉 병렬형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의 경우 20.1km의 16인치 휠 기준 연비가 아니라 17인치 휠 기준으로 연비를 따져봐도 리터당 19.1km의 연비를 보여주죠. 즉 17인치 휠 기준 연비로도 캠리나 어코드 같은 일본의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보다 높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실차가 나온 뒤 실주행 연비를 따져봐야겠지만 무게나 비용 측면과 같은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생각해 볼 때 병렬형 시스템으로 즉 병렬형 시스템을 장착한 모델들보다 더 높은 연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굳이 즉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겠죠.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유지할 것 같지만 풀체인지 모델이니만큼 전기모터 출력이나 배터리 용량, EV 모드의 최대 주행 속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면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작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정보가 없는 상황이지만 기존 현대 기아 가격 정책을 생각해 볼 때에는 가솔린 모델 대비 시작 옵션을 조금 더 넣고 시작 트림을 모던이나 프리미엄 트림으로 해서 2,900만원대 중후반 정도로 책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격 인상이 꽤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비도 많이 좋아졌고 친환경 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차라리 시작 트림의 옵션을 조금 빼더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내놓아서 가격 장벽을 조금 낮춰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번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태양광 패널을 차량 지붕에 부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가 적용된다고 하죠.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 국산차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솔라루프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이번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에서도 솔라루프 탑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기본 사양으로 넣어주진 않을 것 같죠. 태양광 패널로 인한 시작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때 옵션으로 제공할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솔라루프를 넣었을 경우 장점은 현재 공인연비에서 태양광 패널이 충전한 배터리만큼을 플러스 알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솔라루프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1년에 약 1300km 정도를 주행 가능할 것이라고 하죠. 솔라루프의 경우 경제성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옵션 가격이 저렴하다면야 상관없겠지만 언뜻 봐도 그닥 저렴할 것 같진 않죠. 개인적으로 못해도 130만원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제조사 말대로 연간 1300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해도 공개된 소나타의 공인연비를 기준으로 절감 비용을 따져보면 1년에 98,000원 정도를 아끼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아끼는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연간 1300km는 하루 평균 일조량 5.8시간을 계산으로 했다고 하죠. 만약 야외에 주로 주차하거나 낮에 주행 시간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효율이 좋을 수 있겠지만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 타워 같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장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루프의 경우 출시 후 옵션 가격을 보고 경제성과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가지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가 꽤 기대되긴 하네요. 정확한 세부 사양이 공개되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